자, 연산 34번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같이 볼 거고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라는 것은 사실 개념적으로 봤을 때 2차 함수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랬을 때 직선이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요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요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관계를 우리가 판별식으로도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도 분리를 시킬 수가 있는데, 판별식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주어졌다고 해보자. 아주 기본적인 원이죠. 그리고 직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보자. 그랬을 때 이 둘의 위치관계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너네는 연립 방정식을 푸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좀 바꿔주시고, 이거를 y 대신에 집어넣으면은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거잖아. 그게 25가 되니까 전개하면은 2x제곱 그리고 더하기 6x 그리고 더하기 9니까 마이너스 16 요렇게 0이 되겠지, 그제? 그래서 얘는 약분하면은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8은 0이 될 건데, 요 녀석에 대해서 너네가 판별식을 써보는 거야. 그러면 판별식을 썼을 때 9 그리고 3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32가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0보다 크죠? 그러면 0보다 크면은 우리가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배웠잖아,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d가 0보다 큰 상황인 거지,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두 번째, 접하는 상황은 당연히 d가 0보다 같겠죠. d하고 0이랑 같겠지. 그리고 마지막 얘는 d가 0보다 작은 거겠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리를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위치관계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쌤처럼 대입으로 x제곱 그 다음에 y 대신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x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겠지? 그 녀석의 제곱이 5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이니까 그게 5를 만족시키면 되고, 전개해보시면은 2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5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니까 이거 판별식을 써보시면 어떻게 되죠? 판별식을 썼을 때 9 빼기 8. 아하, 0보다 크구나.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요렇게 답을 내시면은 뭐가 되는 거겠어? 정답이 되는 거겠지, 그지? 두 점에서 만난다. 요렇게 위치관계를 써라 이거니까 어느 점에서 만난다 뭐 그런 건 구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위치관계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번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여기다가 y 대신에 요거를 이렇게 대입하셔갖고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쌤이랑 같이 해보자. 얘는 y 같은 경우는 x-2잖아. 그지? y는 꼴로 바꿨을 때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은 x제곱 더하기 y 대신에 x-2의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4y 대신에 마찬가지로 x-2 더하기 8 요게 0이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거 전개하시면 2x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4x 나오지, 그지? 그리고 뒤에 몇 x 있냐면 똑같이 마이너스 4x가 있거든? 그럼 마이너스 8x겠네? 그리고 뒤에 여기 상수는 플러스 4가 되고 여기서 상수는 플러스 8 더하기 8이니까 얼마냐면 다 더했을 때 상수를 16에다가 4 더하니까 20은 0 요렇게 된다 이거지? 그럼 이게 두 식을 연립한 결과물이에요. 그럼 얘를 약분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0은 0이다. 요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대로 판별식 계산해보자. 그러면 16 마이너스 40은 0보다 작겠지. 그래서 D의 값이 0보다 작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만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위치 관계인 거야,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뭐 연계 이러면 안 돼. 그냥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한글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7번부터 8번까지는 이번에는 판별식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원이 요렇게 있을 때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직선이 요렇게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판별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왜 이용을 해야 되냐? 원의 중심이 지금 7번 같은 경우에는 0,2잖아 얘들아. 이해됐어? 그럼 0,2가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직선은 뭐냐? 문제에서 주어진 직선 3x-4y 1은 0. 이게 직선인 거지. 그럼 이 점하고 이 직선하고 거리를 구해보는 거예요. d값이죠. d. 자, 그럼 거리는 어떻게 되냐? 9 더하기 16 루트 분의 3 곱하기 0이니까 0이고 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다.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5분의 얼마예요? 5분의 9가 되겠죠? 그럼 이게 d값인데 반지름은 이 문제에서 얼마야? 반지름 R값이 반지름이죠. 그럼 반지름은 문제에서 지금 제곱이 4니까 반지름은 2겠네. 그럼 얘네 둘이 크기를 비교해 보는 거야. D하고 R하고. 그럼 누가 더 크죠? 5분의 9랑 얘는 5분의 10이잖아. 그지? 그럼 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반지름이 더 크네. 그럼 어떤 상황인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반지름 길이거든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인 거야? 1번 상황인 거지. 바로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상황, 즉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R이 반지름의 값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보다 클 때는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 D랑 R이랑 같을 때는 접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고 마지막으로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큰 경우에는 만나지 않는다.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쓴 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세 문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요렇게 세 문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다 채워보도록 하자. 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9번, 10번도 마찬가지고요. 뭐 11번, 12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11번을 하나하나 천천히 따져보면은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고 그리고 직선은 x-3y 더하기 10은 0이죠. 그러면 이 원하고 이 직선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판별식을 이용 안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원의 중심이 0,0이죠.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루트 10이에요. 그럼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 점하고 이 직선하고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1 더하기 9 루트 분의 0,0이니까 그냥 12의 절대값이죠. 그럼 얘는 루트 10분의 10 계산하시면 그냥 루트 1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은 D값이거든? 이해되니? 그럼 R도 루트 10이고 D도 루트 10이니까 그지? 둘이 어떤 거야? 같은 거죠. D하고 R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몇 개다? 1개. 즉 접한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한 점에서 만나면 접한다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14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려면 원이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표준형이 원의 중심이 나오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그냥 잘못 봤어요. x제곱 그 다음에 y-1의 제곱 그럼 얼마가 튀어나가냐면 마이너스 1이 튀어나가니까 25가 되겠지? 이렇게 넘어가서 그럼 이 원은 0,1에서 원의 중심을 갖고 반지름의 길이는 5인 거야. 그지? 요렇게 쓸 수 있겠고 직선 같은 경우는 2x 더하기 y 더하기 4는 0이니까
직선하고 점하고 요 직선하고 요 점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되겠죠. 그럼 D는 4 더하기 1 루트 분의 2 곱하기 0, 1 곱하기 1, 그리고 더하기 4. 그럼 절대값 씌우면은 루트 5분의 5가 될 거고, 그럼 얘는 약분하시면은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누가 훨씬 커요? 반지름의 크기가 D보다 더 큰 거야. 그럼 쌤이 이거 어떻게 외우라 그랬지? 반지름의 길이가 D보다 더 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위치관계 쓸 수 있다 그랬죠.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 얘들아 외워버려. 알겠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17번. 이번에는 위치관계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라고 위치관계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럼 이거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너네가 판별식을 이용하면은 D는 0보다 작아야 될 거야. 그지? 근데 만나지 않는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이용할 거면은 D랑 R을 비교했을 때 D가 더 크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너네가 이걸 지금 딱 보자마자 내가 이걸 판별식을 이용할 것인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할 것인지 구분하시면 되는데, 쌤이 정해줄게. 자, 얘는 표준형이 쉬워요. 그러니까 원의 표준형이 나오면은 이 두 번째 걸 사용하시면 되고, 그냥 일반형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판별식을 때리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 뭐죠? 얘는 표준형이죠? 표준형이 뭐야, 얘들아? 원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했잖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얘는 지금 0,0에서 원의 중심을 갖잖아. 반지름은 루트 10이지. 그러니까 얘는 점하고 직선 3x-y 더하기 k는 0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9 더하기 1 루트 분의 0,0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굉장히 쉽지. 그냥 k예요. k. 그죠? 그럼 얘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인데 우리가 식이 뭐라 그랬어? D가 R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이 조건에서는. 그러면 루트 10분의 절대값 K. 이게 D잖아. 얘가 루트 10보다 크면 돼요. 그냥.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절대값 K가 10보다 크다가 될 거고, 우리 절대값 계산 어떻게 했죠?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K가 10보다 크다.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0보다 작다. 요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K의 범위를. 알겠죠? 되게 쉬울 겁니다. 그 다음 20번.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지 않도록 하래. 그러면 우리가 D가 0보다 작으면 되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스몰 d,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돼요. 그럼 이것도 표준형이니까 그냥 0,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2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합시다. 그럼 mx-y -5는 0. 이게 일반형이 될 거야, 직선에. 그럼 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시면 m제곱 플러스 1 루트 분의 그냥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죠. 그럼 이게 지금 뭐랑 같아야 돼? 같은 게 아니구나. D가 더 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한 게 D니까 얘가 반지름 2보다 크다. 그럼 이거 계산해보자. 그럼 그냥 5가 되겠죠, 절대값은. 그럼 얘는 2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 양변 제곱해주세요. 그럼 얘는 25가 되고 얘는 4에 m제곱 더하기 4가 되겠지? 그럼 이거 좀 계산해 보시면 4m제곱이 작다죠? 작다. 얼마보다 작냐면 21보다 작아요. 그럼 m제곱은 어떻게 되죠? 4분의 21보다 작을 겁니다. 그럼 m의 범위는요, m의 범위는 모아지는 범위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1보다 크다. 요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 루트 쉬운 거예요, 얘들아.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리고 m제곱이 작다니까 모아지는 거죠. 만약에 m제곱이 컸으면은 벌어질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뭐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이니까 푸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23번 문제도 보자. 그럼 얘도 표준형이죠, 원이. 그럼 얘도 표준형이니까 똑같이 푸는 거예요. 원의 중심은 0,k에다가 반지름은 루트 15지. 자, 그리고 직선 같은 경우는 2x-y 더하기 3은 0이다. 똑같이 점이 주어져 있고 직선이 주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자라는 거지. 그럼 4 더하기 1 루트 분의
2 곱하기 0에다가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죠. 이거의 절대값. 그럼 쌤이 뭐라 그랬지? 이게 지금 구한 게 d 값이야. 그럼 만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얘도 d가 r보다 크면 돼요. 그럼 r은 루트 15니까 요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k 더하기 3의 절대값이라는 값은 얘가 5가 넘어가는 거니까 루트 5루트 3이 되겠죠? 계산해보시면은 그럼 얘가 벌어지는 범위예요. 그죠? k값이 이거 절대값식이고 상수니까 너네 절대값 계산 배웠잖아. 그지? 절대값이 상수보다 크면 벌어진다. 그래서 벌어지도록 두 개의 값을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작다. 누구보다? 마이너스보다. 그래서 이걸 각각 k 값으로 써주시면은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k가 5루트 3 마이너스 3보다 크죠? 그럼 여기다 아래다 쓸게요. k는 그러면 마이너스를 양변을 곱하는 거니까 3 마이너스 5루트 3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요 아래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k가 작다.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루트 3보다 작다.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양변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곱하면 되니까 k는 크다. 3 더하기 5루트 3보다. 그러면 지금 범위가 이렇게 하나 나왔고 요렇게 하나 나왔네. 그죠? 그러면 알파가 뭔 거야? 작은 거니까 이게 알파인 거예요. 요게 알파. 그리고 요거는 베타.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더하면 알파 제곱 같은 경우는 9 마이너스 30 루트 3 더하기 25 곱하기 3이니까 75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더하기 요거 베타 같은 경우는 9 더하기 30 루트 3 더하기 75가 되겠지. 그럼 계산하시면은 뭐가 날라가냐면 얘가 이렇게 날라가고요. 그 나머지 더해주시면 얘는 150에다가 18을 더하는 거니까 얼마냐면 168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답은 요 녀석의 답은 168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6번 문제 보시면 얘도 대놓고 지금 표준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위치관계를 따질 때 일단 접한다니까 D랑 R이랑 같으면 되겠죠. 접하는 상황은. 그럼 얘는 원의 중심이 1,2고 반지름의 길이는 2잖아. 그럼 직선은 3x 더하기 4y 더하기 c는 0이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자 이거지. 그러면은 9 더하기 16 루트 분의 얼마가 되죠? 3 더하기 8 더하기 c 요거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같으면 돼요. 이번에 2랑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5분의 11 더하기 c가 되겠죠. 물론 절대값이 있고요. 그게 지금 2가 된다 이거니까 11 더하기 c의 절대값이 10이 되면 된다. 즉 11 더하기 c는 절대값 해지해주면 풀마 10이죠. 그러면 c는 얼마가 되냐 하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21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값이 나오는 거니까 c에다가 이렇게 두 가지 값을 넣어주시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29번도 보자. 직선이 원에 접한대. 그럼 얘들아 접한다는 얘기는 위치관계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그럼 D랑 R이랑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D는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ax-y 3은 0이랑 0,0이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럼 a제곱 더하기 1 루트 분의 어차피 0 곱하기 0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절대값. 그게 얼마다? 그게 루트 5가 되면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분자는 3이 되고 여기 넘겨주면은 5a제곱 더하기 5가 되겠지? 그래서 양변 제곱해 주시면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럼 5a제곱은 4가 되는 거니까 a제곱은 5분의 4가 될 거고 그럼 상수 a는 얼마? 풀마 5분의 루트 5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a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풀마 5분의 루트 5분의 2 계산해 주시면
a는 풀마 5분의 2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 값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 32번인데 얘는 조금 변형이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 원의 넓이가 주어진 거니까 사실 원의 넓이는 뭐야? 원의 넓이라는 거는 r제곱 파이죠. 파이 r제곱이지. 그지? 그게 지금 10파이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너네한테 반지름의 값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r제곱이 10인 거잖아. 계산하면은. 그럼 r은 얼마냐? 루트 10인 거지. 요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쌤 마이너스 루트 10은 안 돼요? 반지름의 길이는 음수가 될 수가 없겠지. 그지? 그래서 원의 중심 나왔고 반지름도 알고 그리고 직선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직선하고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 9 더하기 1 루트 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k의 절대값 그게 루트 10이 되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k 빼기 6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그냥 10이 되므로 k 빼기 6에다가 절대값 해지해주면 풀마 10이 되겠죠? 그래서 k는 플러스 16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되거나 근데 모든 상수 k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해주면 답은 12가 되겠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35번 보시면 원과 직선이 서로 접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꿔주던가 아니면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x 마이너스 y 더하기 a는 0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y는 꼴로 바꿔줘서 x 더하기 a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이 y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이제 판별식으로 쓸 거거든요.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y 대신에 x 더하기 a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의 x 더하기 a 아니구나. 그냥 4x구나. 쏘리. 그냥 4x에다가 마이너스 2y 대신에 x 더하기 a 더하기 1은 0이다.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2x 제곱이겠죠? 그리고 2ax a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일 겁니다. 그럼 이거를 x는 x끼리 2a 마이너스 6의 x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건데 이게 지금 판별식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0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서로 접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판별식을 써주시면 2a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8의 a제곱 더하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4a제곱 마이너스 24a 더하기 36 마이너스 8a 제곱 더하기 16a 마이너스 8이 0이 되므로 얘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0이 이걸 만족시키는 a 값을 구해라 이거니까 마이너스 4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24는 28이겠구나. 28은 0이다. 그럼 이거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하시면 돼요. 이걸 굳이 뭐 계산할 필요 없고 이거에 대해서 근각계수의 관계 왜냐면 모든 a 값의 합이니까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군의 합은요 그냥 마이너스 2가 돼야겠지.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푸는 게 더 쉬울 거예요. 표준형으로 쌤이 한번 풀어줬으니까 판별식으로 한번 풀어준 거니까 웬만하면 뭐를 이용해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라. 그 다음 38번 보자. 그럼 얘도 접하는 상황이고 0,0에서 원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좀 특이하게 나왔네. 얘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직선 자체가 반지름이 섞여 있어. 그지? 그리고 요 녀석의 반지름도 요게 아니고 루트 r이지. 그지? 반지름이 루트 r이에요. 그럼 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했을 때 1 더하기 1 루트분의 마이너스 r의 절대값 그게 루트 r이랑 같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이 아니야. 이거 루트 r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요걸 이제 계산하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r은 루트 2r 되겠죠?
그럼 양변 제곱하세요. 그럼 r제곱은 2r이 되므로 r제곱 마이너스 2r은 0이다. 그럼 r로 묶어줬을 때 요렇게 되겠지, 그지? 아, 그럼 양수 아래값을 구하라 그러면 플러스 2만 답이 되겠네. 요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 41번 직선하고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러면 뭐 판별식을 써도 됩니다. 판별식 한번 써볼까?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3의 제곱은 4가 될 거니까 계산해보자. m제곱 더하기 1의 x제곱이겠지? 그 다음에는 6mx 더하기 9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m제곱 더하기 1의 x제곱 그 다음에 6mx 더하기 5는 0이다. 그럼 얘가 결국에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판별식 바로 써주세요. 36m제곱 마이너스 20에 m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16m제곱 마이너스 20이 0보다 크다. 그럼 얘를 4로 나눠줬을 때 요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요렇게 되겠죠? 그럼 벌어지는 범위 나오겠네? 왜냐면 크다니까 하나는 2분의 루트 5보다 크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보다 작겠죠. 벌어지는 범위 쓴 겁니다. 그냥 루트 씌워준 거예요. 얘들아, 어려워하지 말고 벌어지는 범위 요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겠죠? 자, 문제 44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라니까 D가 반지름보다 어때야 돼요? D가 반지름보다 작아야겠죠? 그럼 요것도 공식으로 써보면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의 크기는 3이고 직선은 루트 3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씁시다. 요렇게 두 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3 더하기 1 루트 분의 그냥 k죠. 그거의 절대값이 같다가 아니라 반지름보다 작다. 그러면 절대값 k라는 값은 그냥 3루트 이거 얼마야? 2잖아. 그럼 넘어가면 6이 될 거고, 그럼 k의 범위는 그냥 요렇게.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 47번도 마찬가지로 D가 R보다 작다 요렇게 똑같이 풀어보세요. 쌍둥이 문제니까. 그 다음 자 50번은 이제 현의 길인데, 자 현의 길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현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원을 딱 그랬을 때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야만 현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를 우리가 현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바로 현의 길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원의 중심 당연히 있겠지, 그지? 원의 중심 문제에서는 4,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이 원의 중심에서 이 현을 나타내는 직선이 있을 거잖아. 애초에 주어진 직선 요거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왜냐면 이 파란색 직선이 요 식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 요거를 먼저 구해주셔야 돼요. D 요거를 구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반지름도 튀어나오겠지. 반지름은 문제에서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반지름의 제곱이 10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10.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무조건 90도잖아요. 수선을 내리는 거니까. 그럼 얘가 수직이 2등분 되겠지? 그러면 여기 길이를 피타고라스로 구한다면은 그 길이의 2배를 해주면 그게 바로 현의 길이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x의 길이를 피타고라스로 구하는 거야. 식이 뭐니? x제곱 더하기 d제곱이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d를 구해봐야겠네. 그럼 원의 중심이 4, 마이너스 2고 직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d는요 루트 5분의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계산하시면 루트 5분의 5가 되겠죠.
그 얼마니? 루트 5겠네. 그럼 x제곱 더하기 5 얘가 10이 되는 거니까 x제곱은 그냥 5가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은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요거는 수직 2등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루트 5라면 여기 길이도 루트 5가 되므로 현의 길이는 그냥 2배 하셔서 답은 2루트 5 요렇게 써주면은 답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겠죠, 현의 길이. 자, 마찬가지로 53번 봅시다. 그럼 얘도 표준형으로 좀 바꿔줄게요, 요 문제도. 그럼 x 더하기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 그게 얼마냐 봤더니 4가 되겠네? 이거 정리해 보셔야 돼요. 그럼 쌤이 얘기했잖아. 직선이랑 원이랑 두 점에서 만나야만 현의 길이가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얘는 지금 요렇게 원이 있는데 요렇게 어떤 직선이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두 점을 우리가 요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를 현이라고 한다. 그럼 쌤이 뭐하라 그랬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고 그게 D잖아. 그럼 얘가 수직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수직 2등분 된다. 그리고 반지름을 그어주시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반지름은 지금 문제에서 2라고 주어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리고 D 구해보자.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4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4 더하기 9 루트 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10 마이너스 12 더하기 12의 절대값이니까 D는 얼마냐면 루트 13분의 4 요렇게 되겠네. 그럼 D 구했고 반지름도 지금 얼마냐면 R이 2니까 여기를 또 X라고 두시고 D제곱 더하기 X제곱이 4다. 왜냐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예요. 그럼 D의 제곱은 13분의 16이고 거기다 X제곱을 더했을 때 4가 되더라. 그러면 X제곱이라는 값은 4 마이너스 13분의 16이니까 계산해보자. 얘는 52가 될 거고 그럼 52에서 16 빼는 거니까 13분의 36 그럼 X는 얼마냐? 요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X의 2배를 구하는 게 우리 현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2배 하시면 요렇게. 그럼 좀 이쁘게 나타내주면 요렇게 쓸 수 있겠지. 뭐 어렵지 않겠죠? 요렇게 풀어주시면 53번까지 또 완성이 된 겁니다. 자, 56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직선하고 원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4라고 되어 있죠. 그럼 현의 길이를 그려보는 겁니다. 현이 나오려면은 원이 요렇게 생겨야 되고 직선은 요렇게 그려져야겠지, 그지? 그래서 원의 중심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일 거고 그리고 반지름은 3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다가 수선 내려. 그래서 수선을 내리면 그게 2등분이 되더라. 이게 핵심 내용이었지, 그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1,1이라는 지금 좌표에서 지금 이 직선을 일반형으로 좀 바꿔줘야겠죠? 요렇게 나와있는 직선을 일반형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 2배 하시면은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럼 x 마이너스 2y 더하기 2k는 0이 될 거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할 수 있죠? 루트 1 더하기 4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더하기 2k 요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겠지? 이게 루트 5분의 절대값 2k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럼 이걸 잠깐 세이브 해두자. 그럼 요게 우리가 D는 구했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도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반지름은 얼마냐면 원방을 잘 보시면은 3이죠. R은 3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그럼 반지름은 3이고 D도 있고 그리고 현의 길이도 주어졌네? 그럼 여기 전체가 4라는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는 그거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얘는 2가 돼야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D의 제곱 더하기 4와 동일하다. 그럼 D의 제곱이라는 값은 5가 돼야겠죠? 그럼 D의 제곱이라는 거는 얘가 D였잖아. 그럼 요거 D제곱 해주면 5분의
절대값 없어지죠. 4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9 그게 5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얘는 4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9가 25다. 그럼 이항시켜주면 4k제곱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16은 0이 되겠으니까 4로 약분해주자. 그럼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 이렇게 되니까 k의 값은 얼마다? 양수 k는 4가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대상만 바뀌었지 똑같이 그냥 현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에 59번 문제 봅시다.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라는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원 밖에 어떤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에서 얘들아 원에다가 지금 접선을 그렸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접선이라는 건 어떻게 그려지니? 뭐 요렇게도 그려질 거고 아니면 요렇게도 그려지겠지, 그지?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이 길이는 여기서 만나는 요 점을 우리가 접점이라고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그래서 여기서부터 A서부터 이 접점까지 길이는 무조건 같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하나만 뭐 따로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를 뭐 위아래 다 찍을 필요도 없이 그냥 위에 거만 계산을 해줘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어차피 아래 거는 똑같으니까. 그럼 우리 이 B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자,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에다가 점을 딱 이어주면 이거 무조건 수직이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원방을 조금 다른 형태로 표준형으로 바꿔볼까? 그럼 얘는 x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y 더하기 2의 제곱. 그럼 4 더하기 4가 더해질 거니까 그냥 얼마가 되겠어? 16이 되겠지.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쌤이 좀 빠르게 계산했지만. 그럼 이 녀석의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될 거거든? 그지? 그럼 원의 중심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체킹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이 점하고 이 점 사이 거리 있지, 그지? 이거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A라는 점하고 원의 중심하고 점과 점 사이 거리 아니야? 이 길이는?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그러니까 우리 요거는 점과 점 사이 거리 D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해보자. X값의 차이는 4죠? 그럼 제곱하면은 16일 거고, 그리고 Y값의 차이도 4니까 제곱하면 16일 거고, 루트 씌워주자. 그럼 루트 32가 되므로 4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는 D를 지워주시고 4루트 2라고 적어주십시다. 이렇게 4루트 2. 근데 문제에서 지금 반지름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반지름 4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AB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이제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AB의 길이를 여기를 X라고 둬보자. 모르니까. 그럼 X제곱 더하기 16. 그게 지금 빗변의 길이 제곱 32가 되면 되겠지. 그럼 X제곱은 16이 될 거고 X는 4가 되겠죠. 쌤 마이너스 4는요? 얘들아 제발 길이는 음수가 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4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다. 다음 자 62번 보시면 P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P라는 점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대. 그럼 어떻게 그으면 돼? 그냥 이렇게 원방이 있는데 원 밖에 점이 있고 그 점에서 이 원에다가 그은 접선은 무조건 2개. 근데 굳이 2개 그릴 필요 없이 하나만 그려도 된다 그래서. 왜? 똑같으니까. 그러면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여기서 여기 이거 길이 반지름일 거고, 그지? 요거 반지름일 거고. 근데 지금 이 P에서 원의 그 접선 요 길이가 지금 주어진 이게 9라고 주어진 거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하면은 요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여기를 D라고 둬야겠지,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겠지. 쉽게 얘기해서 D제곱은 R제곱 더하기 8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D는 우리가 지금 여기 A, 0이고 원의 중심은 따로 구해야겠지. 표준형으로 X 빼기 5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그럼 이 우변에 더해지는 게 9 더하기 25잖아. 근데 여기 왼쪽에 25가 넘어오죠? 그래서 25는 사라질 거고, 그럼 반지름의 길이 얼마라고 할 수 있어? 요게 지금 반지름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3이겠지. 충분히 추론 가능하죠. 그럼 D의 제곱은 지금 얼마냐면
반지름의 제곱이 9에다가 81을 더해주면은 90이 돼야 된다 이거야. D의 제곱이. 근데 D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원의 중심은 5,3이고 요 A, P의 좌표가 A, 0이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하자 이거죠. 그게 D인 거야. 이해되니?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X값의 차이 A 빼기 5의 제곱, Y값의 차이 3이죠. 제곱하면 9. 그럼 여기다 루트를 씌운 게 D의 값과 같은데 루트 90이잖아. 여기다 루트 붙인 거. 근데 이거 그냥 양변 제곱해주면은 A-5의 제곱 더하기 9가 얼마가 돼요? 그냥 90이네. 그럼 9를 이항시키면 A-5의 제곱 얼만데? 81이네. 너무너무 심플하지? 그럼 A 빼기 5가 얼마가 되냐? 양변에 풀말을 붙여주고 9가 되겠네요. 쌤 뭐 한 거냐면 그냥 루트 씌운 겁니다. 양변에다가. 그럼 쌤 루트 씌울 때 풀말 붙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A는 얼마가 될 수 있냐면 5가 넘어가는 거니까 14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9라면은 마이너스 4도 될 수 있겠지. 근데 양수 A를 구하라니까 답은 14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너무너무 쉽다. 그 다음 65번. 자, 얘도 똑같은 건데 원이 요렇게 있고 원밖의 점이 지금 5,8이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원에다 그은 접선, 그래서 만나는 점을 우리가 Q라고 하자 이거지? 요 점을 Q라고 하자 이거예요. 원밖의 점이 지금 P가 있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 요걸 구하는 거네. PQ를. 그지? 근데 원이 아주 심플하게 잘 나와 있죠? 3,2가 지금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예요? 15겠죠? 루트 15. 그럼 여기 길이도 주어져 있고 여기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하시면은 루트 X값의 차이가 2네. 제곱하면 4가 되겠고 Y값의 차이는 6이네. 제곱하면 36이 되겠고 계산해보자. 루트 4 더하기 36이니까 루트 40이 되겠네. 아, 그럼 여기 길이는 루트 40이구나.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하시면 빗변의 길이 제곱은 15 더하기 X제곱이니까 X제곱은 얼마다? 뭐 25다. 이렇게 우리가 세팅할 수 있겠죠. 그러면 X는 얼마예요? 풀마 5인데 마찬가지로 이거 길이잖아. 길인데 마이너스 5를 할 수는 없지, 그지? 그러면 X는 5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68번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는 개념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집중해서 좀 보셔야 돼요. 원 위의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의 최단거리를 구하래. 자, 그러면 개념이 어떻게 되냐? 원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68번에서 원은 마이너스 5,2야. 맞지?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2입니다. 근데 지금 직선이 이렇게 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직선은 지금 뭐냐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원 위에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점들이 엄청나게 많겠지, 그지? 그 수많은 점들 중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은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우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봅니다. 이거 최단거리 맞죠?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최단거리. 그럼 수직한 거리일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는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 거야. 원의 중심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겠지? 이거 우리 공식 배웠으니까 구할 수 있을 거야. D. 맞지? 근데 여기서 어느 걸 빼주면 되냐면 반지름만큼을 빼주면 돼요. 반지름 R을 빼주는 거야. 그러면 바로 요 길이가 될 거거든? 요 길이가 바로 최단거리다 라는 얘기지. 그럼 D에서 R을 빼면 그게 바로 최단거리다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 D에다가 반대로 반지름을 더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반지름을 더해주면? 그러면 요 점은 여기 이 점은 바로 최대거리, 최장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 더하기 R 같은 경우는 최대, 그리고 D 빼기 R은 최단. 요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기억해 둡시다. 이거 되게 많이 써먹어요. 그러면 D부터 구하셔야겠지. 그럼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2y는 x-1. 그럼 x-2y-1은 0이 되겠죠? 그럼 이 직선하고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5,2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시면 1 더하기 4 루트 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 빼기 1의 절대값.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냐? 루트 5분의 10이 된다 이거지. 그럼 계산하시면 이거 얼마야? 5분의 10 루트 5니까 약분하면은 2 루트 5겠지. 이게 D야. 근데 거기서 D가 끝이 아니라 최단거리니까 D 빼기 R을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R은 얼만데? R은 문제에서 2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답을 뭐라고 쓰면 돼? 2 루트 5에서 2를 뺀 게 최단거리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오른쪽 7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둘 다 구하는 겁니다. 최대값도 구하셔야 되고 최소값도 구하셔야 되는데 최대값은 어떻게 구한다? 쌤이 얘기했지만 D 더하기 R이다. 그게 맥시멈 최대값이 되는 거고 D 빼기 R은 미니멈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직접 구해보도록 합시다. 71번 같은 경우는요. 여기 다 똑같아요, 문제들. 여기도 다 똑같은데 74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데 똑같습니다. 원의 중심 찍어주셔야 되고요. 그럼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야? 3,3이지. 그럼 이 원의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값 요걸 먼저 구해야 되지, 이 D값을. 그럼 D를 계산해 주시면은 요 직선하고니까 16 더하기 9의 루트 분의 12 더하기 9 마이너스 6의 절대값.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5분의 얼마냐면 21 빼기 5니까 15. 그럼 3이 되겠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는.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뭐라 그랬어? D 더하기 R이 최대값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 D값이 요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3 더하기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1이네. 그럼 여기다 1 더하면 되니까 4.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맥시멈. 반대로 최소값 같은 경우는 D에서 R을 빼주셔야 되고 그럼 3-1이니까 미니멈 얼마? 2가 된다 이거지. 이게 미니멈. 너무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구하시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잘 해보세요.